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잠실여고 통합과학 내신을 맡게 된 정수민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을 전공했고 또 통합과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먼저는 잠실여고 통합과학 특징을 설명드린 다음에 전략과 그에 따른 저의 대비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잠실여고 통합과학의 등급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중학교 3학년 때 과학 A등급 받았으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 1, 2등급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잠실여고를 제일 많이 보낸 두 중학교가 있어요. 이 두 중학교의 A등급 비율을 한번 볼게요. 약 평균적으로 26%가 됩니다. 이 전교생의 26%가 고등학교로 가면 등급이 A등급이었던 게 이제 1, 2, 3, 4 이렇게 쭉 나눠지게 되겠죠. 몇 등급까지 나눠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약 누적으로 봤을 때 높은 4등급까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여고에서 1, 2, 3은 거의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던 학생들끼리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작년 3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은 13명, 그리고 2등급은 23명으로 반에서 1등을 하면 1등급, 2, 3등을 하면 2등급을 맞았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급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 말인 즉슨 한 개를 틀렸어도 몇 점 배점으로 틀렸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등급 컷이 굉장히 촘촘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난이도인데요. 절대적 난이도와 체감 난이도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잠실여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의학이나 약학 쪽의 입결이 매우 좋기 때문에 특히 화학이나 생물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킬러가 많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용들은 다 사실이 맞습니다. 실제로 맞는데 작년 통합과학은 좀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절대적 난이도는요. 킬러 문항과 함정 보기가 2, 3년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빈도가 감소했어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 잠실여고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2, 3년 전의 기출을 기준으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난이도는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는 쉬워졌다 보니까 굉장히 쉬웠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쉬웠냐면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학기 중간고사는 한 개 틀리면 19등으로 2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기말고사 첫 시험과 마지막 시험은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에 100점을 받은 학생들이 1등급 수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2등급을 받게 됐고 2개를 틀렸다 하면 거의 4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이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작년만 좀 기존에 비해 변별력이 감소했다, 좀 쉬워졌다. 하지만 학생들의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한 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등급이 아예 달라지게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출제 경향인데요. 일단 작년은 확실히 쉬웠잖아요. 그러면 출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출제하는 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학교 프린트입니다. 잠실여고는 학교 프린트가 다른 학교들과 달리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히 추가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잠실여고에서 추가 설명이 된 부분은 무조건 킬러 문항이나 또는 함정 보기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 챙겨야 되는 추가 설명의 양이 굉장히 많고요. 이 추가 설명은 굉장히 지엽적이거나 아니면 확 난이도가 높아져서 학생들이 수업 때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해당 내용은 DNA 전사 번역인데 5말단, 3말단은 다른 학교에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잠실여고 추가 설명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서술형 킬러 문제로 매년 출제가 되었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지구과학 파트인데요. G2에 나오는 광물의 쪼개짐과 깨짐입니다. 광물이 종류에 따라서 깨진다, 쪼개진다, 그리고 몇 방향으로 쪼개지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만 빼고 항상 함정 보기로 출제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물화생지 파트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물리 파트는 1학기와 2학기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좀 중요한 소단원들을 뽑아봤습니다.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긴 하는데 학생들끼리의 편차가 좀 큰 파트는 역학입니다. 확실히 물리학 1을 선행한 학생들이 유리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해당 문제는 잠실여고의 기출 문제인데요. 물리학 1 내용이 기본적으로 아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의 추가 설명에 물리학 1 역학 내용이 아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1법칙, 2법칙 이런 것들이 다 수록되어 있고요. 또 운동량 보정 법칙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록되어 있고 실제로 수업 때 다뤄지고 있습니다. 출제는요. 고2 모의고사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고2 모의고사가 좀 변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하실 때 고난도 문풀 적용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으로는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은 1학기, 2학기 다 화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히 2학기 부분이 화원을 하시면 좀 유리합니다. 학교 프린트의 추가 설명은 화원 수준은 아니에요. 막 몰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킬러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추론이 들어가거나 또는 계산이 복잡해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1학기 같은 경우에는 5개념을 차라리 잡아서 정확한 개념으로 추론을 하는 것이 좋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화원 수준의 문제풀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문제인데요. 왼쪽은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학생들이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고 오른쪽은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서술형 킬러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생물인데요. 생물은 생원에는 나오지 않지만 좀 지역적인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은 문항 하나, 서술형에서 한 문제씩은 항상 킬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지구과학 파트인데요. 지구과학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학생들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우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헷갈려 해요. 그리고 출제될 때는 서술형으로는 크게 특징이 뚜렷한 게 없지만 객관식에서 함정 보기로 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왼쪽은 생물의 좀 킬러 문항이고요. 오른쪽은 지구과학 문항입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이 기억 보기 때문에 해당 시험에 오답률 1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실여고 통합과학의 특징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쉬워졌지만 하지만 등급 따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실력보다는 좀 실수로 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준이 많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되냐?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정확하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통합과학은요. 소단원이 한 7개에서 8개 정도 돼요. 이 많은 양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실 때 개념 그리고 문제 적용 당연히 꼼꼼히 점검해야 되고 항상 누적으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리화학인데요. 아무래도 원과목과 연관성이 크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고난도 문제풀이가 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생물과 지구과학인데요. 학교만의 추가 설명이 항상 출제되다 보니 특히 기출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출을 통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감을 잡으셔야 해요. 하지만 이 모든 파트 전반적으로 꼭 들어가는 게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며 점검을 해야 된다. 또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가? 일단 저 정수민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꼼꼼합니다. 저는 굉장히 꼼꼼한 선생님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잠실여고만의 탄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 관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섬세한 파악을 항상 합니다. 해당 이미지는요. 제가 매주 수업 시간마다 필기를 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숙제 여부나 테스트 점수뿐만이 아니라 테스트는 어떻게 풀었는지, 꼼꼼하게 풀었는지, 아니면 할 줄 몰라서 감으로 때려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숙제는 채점을 안 했는지, 아니면 오답이 2개 남았다, 아니면 오답을 대충 하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파악을 토대로, 섬세한 파악을 토대로 학부모님들께 피드백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 피드백이 좀 긴 편이에요. 한 5개 정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먼저는 4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학생들의 숙제나 테스트를 표로 정리한 이미지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 해당 수업과 테스트는 어떠했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학생들의 테스트 결과를 실제로 보내드려요. 저는 테스트를 일단 먼저 2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암기 테스트인데요. 암기 테스트는 우리 학생들 실제 사진을 보내드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와 함께 하나 더 보내드립니다. 바로 개별 피드백인데요. 땡땡이의 개별 피드백해서 숙제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아까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상세히 분석 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특히 어떤 파트, 생물이 많이 틀렸는지, 화학을 많이 틀렸는지까지도 분석을 해서 그래서 추가 문제를 제공하겠다 또는 클리닉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상세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리에서 이제 클리닉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꼼꼼한 맞춤형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단톡방이 항상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 저는 매주 클리닉 일정을 이렇게 텍스트나 이미지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보고 이렇게 클리닉을 신청해 줍니다. 또는 제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먼저 클리닉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 내에서 잠실관에서는 스터디룸, 그리고 방위관에서는 강의실에서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진행하는지 좀 많이들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유형을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학생들이 암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구두 테스트를 저랑 1대1로 보고, 또는 특정 파트가 약해요. 그러면 그 부분의 개념 설명이나 해당 유형의 문제풀이를 다시 보여준 다음에 구두 테스트를 다시 볼 수도 있고, 또는 추가 문제를 제공하면서 계속 연습할 수 있게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유형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탄탄한 교재와 자료인데요. 먼저는 제 개념 교재입니다. 제 개념 교재는 가로로 되어 있어요. 좀 굉장히 특이하죠. 제 교재는요, 제가 실제로 수업한 판서를 그대로 옮겨 넣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수업 들을 때 빈칸 채워가면서 수업 들어가면 되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캐치가 가능하고, 또 복습할 땐 줄글로 되어 있는 게 좀 아니다 보니까 한눈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었는지 잘 들어오고 또 정리된다고 해주더라고요. 실제 이미지는 우리 학생들이 수업 들으면서 필기한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철저한 테스트입니다. 저는 테스트를 2가지 보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백지 테스트라고 해서 학생들이 얼만큼 암기되어 있는지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이미지를 우리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항상 계속 누적해서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외워야 될 것들을 나중에는 철저히 외워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객관식 테스트가 있는데요. 객관식이라고 하지만 1, 2, 3, 4, 5 보기가 아예 없어요. 한 문제 확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잘 보충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테스트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추가 문제입니다. 제가 추가 문제를 좀 학생들한테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별명이 생겼어요. 추가 문제 오마카세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 학생에 맞게도 추가 문제를 꾸려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수 추가 문제, 은채 추가 문제 이렇게 바로바로 필요시에 추가 문제를 잘 제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부족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물리와 화학 심화 총정리입니다.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원과 연계된 문제풀이 연습이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주차쯤 갔을 때는 문제풀이 팁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출제 포인트나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총정리한 다음에 문제들 지금까지 1주차부터 한 5주차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유형화해서 다시 한번 풀리도록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 물리나 화학에서 킬러 문항이 나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직보 자료인데요. 제 직보 자료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학교 프린트 점검 자료가 있어요. 저는 학교 프린트에서 꼭 외워야 할 부분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데 빈칸이 많죠. 학생들이 저랑 같이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빈칸을 채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학교 프린트의 이 부분의 정의를 잘 보라.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뭐 어떤 파트를 잘 보고 이게 어떻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 자료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가 저의 설명이었고요. 저는 항상 잠실여고 통합과학을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방위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강일은 3월 9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꼼꼼하고 좀 철저하게 대비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좀 좋은 결과들을 많이 냈는데요. 올해도 우리 친구들 저와 같이 좋은 결과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잠실여고 통합과학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